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배트맨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우리 시장이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할 때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투자를 할 때도 끈기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여러분들의 포트에 있는 종목들 계속 가져가 봐도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1시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3가지 모두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주시면은 보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임상현 파트너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바뀐 포맷으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의 아픔 또 미래에 대한 희망, 성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가이드를 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민경철 파트너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검사, 판사님 또한 내리는 모든 판결이 모두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분석해드리는 내용들이 모두 정확할 수는 없고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모두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분석,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부에 이어서 또 배트맨 3부에서도 든든한 이 두 분의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종목 상담 나눌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네,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쭤봐 주셨고요. 2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26,5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28,050원에 마무리가 돼서요. 오늘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얼마에 좀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임상현 파트너님께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상담 도와주시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빅사이클 때 로봇 관련에 대해서 탑픽주로 그렇죠. 이제 제시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휴림 로봇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했죠. 네. 탑픽주는 아니었지만 관심주에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고른 부분들은 현재 이족보에 인간형 그 휴먼 로봇에 대한 기술력들이 가장 뛰어나고요. 또 로봇에 관련된 관절 로봇부터 해서 협동 로봇까지 모든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탑픽이다 하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에 올라올 때도 정말 갑니다. 정말 갑니다. 아침 방송에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슈팅이 됐고 좀 빠졌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차트를 가지고 좀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된
관련된 부분에서 차세대 대장 가능성이 램보 로보틱스가 많기 때문에 마디매매 차원에서 계속해서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삼각 수렴형 형태가 뭐 주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삼각 수렴형의 끝자락에서 한번 급등, 그다음에 쌍봉 보이고 조정 보이고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와줬죠. 보통 이제 슈팅이 나와주면은 오랜 동안 이 삼각 수렴형이 지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동안 추세가 우상향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다만 이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21선이 지금 21선 여기에 있죠. 그래서 21선이 있으면은 보통 20일마다 이렇게 맞고 튀어주는 부분들이 나와준다. 그래서 2단 또는 3단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오늘 음봉의 또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다. 물론 현재 강한 종목은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윗꼬리, 그러니까 최종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고점이 될 수가 있는데 조정을 약간 보이더라도 현재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은 22,000원에서 보면은 시세가 나기 시작이기 때문에 100%가 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들은 웬만하면 조정이 약간 깊든 약하든 조정을 보인 다음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이제 44,0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3만 원이기 때문에 50% 오르다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진 부분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보이다가 다시 한번 한 2만 6,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슈팅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로봇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미래 첨단 산업이라고 하지만은 제조업 전통적인 방식이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보면 고퍼를 받았지만은 지금 시세가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고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새로운 성장 산업이 로봇 관련된 부분들, 메타버스가 새롭게 매출이 나오면서 이제 생활에 침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탑픽으로 정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있더라도 한번 매수가가 26,000원 정도 되는데 26,000원까지는 이 가격선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더 가져가고요. 단기로 보면은 뭐 매도를 해야겠지만은 중기로 보면은 좀 더 매수가까지가 깨지지 않으면은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빅사이클에서도 이 상승 업종으로 짚어드렸던 로봇 섹터, 그리고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수익을 보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좀 기쁜데요. 앞으로도 유망한 섹터라고 하니까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성창투 여쭤봐 주셨고요. 4,397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네, 대성창투는 지난달 27일 개봉한 영화 한산 이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4,397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대성창투 오늘은 3,91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대성창투에 대한 대응 전략은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대성창투 이제 한산 관련된 이슈로 이미 좀 시세가 좀 분출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1,000만 관객, 1,500만 관객 달성하게 되면은 추가 시세 분출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대시세가 한번 분출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미보유자분들은 저는 일단은 다른 바닥에 위치한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4,400원 구간에 공략을 하셨는데 자, 매도하기 좋은 구간에서 좀 추격 매수를 잘못 진행하셨고, 자, 지금의 구간에서의 지지선 대응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주식에 그 한산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한 이 캔들의 우리 저가와 그리고 시가
우리 3,600원, 3,700원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만 좀 잘 체킹을 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산 관련된 영화가 이제 영화관에서 흥행해서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500만 관객 돌파한다, 1,000만 관객 돌파한다라는 이슈들이 있으면 1파 눌림목 이후에 다시 이 3파동이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낼 수는 있는데, 자, 그 영화가 흥행할지 흥행하지 않을지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흥행해서 1,000만 관객으로 수급이 다시 몰리게 된다면 우리 직전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4,400원 혹은 그 위로의 시세도 노려볼 수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산이라는 영화의 100%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미 시세가 나온 구간에서의 기술적 우리 지지선 대응을 저는 이게 3,700원, 3,600원 지지선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제가 7월달 우리 상한가를 한번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7월 20일 우리 상한가를 이제 미리 좀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을 이 올라갈 때 상한가 급등할 때 제가 이 종목을 권고드렸던 게 아니라, 자, 바닥에서 거리대금 터지면서 처음으로 매기가 유입됐을 때, 이럴 때 우리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좀 브리핑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대성창투 종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은 저가 대비 100% 가까이 시세가 나왔고, 여기서의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하방이 2,000원 중반 가격대까지도 열려 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이제 벤처 캐피탈 업체입니다. 대성창투가 뭐 두나무라는 그런 회사들과 여러 가지 그런 초기 스타트업, 초기 이제 기술력은 있지만 돈이 없는 기업들의 초기 투자를 단행해서 투자 수익을 거두는 벤처 캐피탈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부각될 때가 과거로 보면은 계속 매도 타이밍이었고, 바닥을 기면서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저점 영역대까지 빠져야 이 주식이 매수하기 좋은 영역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의 구간,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기보다는 시청자님이 너무 고가의 공략을 하셨기 때문에 3,600, 3,700 깨지 않고 반등할 때 한번 우리 추가 매수 고려해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4,4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 단기 시세에 노려보는 전략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이 이제 상한가를 미리 포착해 드렸던 이 대성창투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흥행 예측은 쉽지 않기 때문에 4,4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을 덜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을 챙겨 드렸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포바이포 21,450원에 20% 비중 담으셨다고 하네요. 포바이포는 오늘 3.3% 상승하면서 2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약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바로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포바이포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상현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예, 포바이포 기업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뮤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덱스터 이런 종목과 거의 흡사한 부분들의 음향 특수 효과, 그다음에 어떤 촬영 기법, 광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좀 하는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메타버스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또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와 주겠지만은 어떤 폭발적 상승은 약간 힘들어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중장기로는 조금 올라오겠지만은 어느 정도 반등 시에 약간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점이 54,800원입니다. 54,000원에서 주식은 무조건 반토막이라고 말씀드렸죠. 27,000원, 반토막이면 27,000원이 있으면은 여기가 저항선이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27,000원 반토막을 내려서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지만은 이 반토막에서 저항을 부딪혔습니다. 저항을 부딪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이렇게 재하락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변화가 되면은 여기서 극적 반전이 되면은 이게 탄생파동의 조건, 그다음에 3파동의 조건이 됩니다. 포바이포는 이런 관점에서 추세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전 가능성들은 일어날 수 있다. 다만 27,000원이 세맹적으로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등했다가 조정 보이고 세 번째 때 돌파 시도가 약간 나와주는 그런 이런 삼각수렴형 형태를 대략적으로 저는 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21,000원 450원 조금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20%는 좀 못 되더라도 한 25,000원, 27,000원이기 때문에 26,000원, 25,000원 정도 되면은 현재 매도를 했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 메타버스의 흐름하고 하기 때문에 덱스터 유직 이런 흐름하고 같이 연동돼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꼽히는 콘텐츠 전문 기업 4x4에 대한 또 상담도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4월 코스닥에 상장한 신생 기업인데요. 시간 투자가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롯데 렌탈 42,3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네, 롯데렌탈 보니까 이 외국인이 7거래를 연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는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롯데렌탈에 대한 또 대응 전략도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민경철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우리 롯데렌탈 하면은 뭐 정수기를 렌탈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네. 매출의 대다수가 차량 렌탈에서 발생이 되고요. 중고차를 판매함으로써의 매출 비중이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롯데 렌탈이라고 적혀있지만 롯데 렌트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이제 공모가가 59,000원이었습니다. 자, 롯데라는 대기업 타이틀을 걸고 우리 렌트카 업체가 렌트카 팔고 중고차 파는 그런 업체가 자, K카 상장하고 롯데 렌탈 상장할 때 당시에 그 공모 가격을 59,000원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자,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공모가를 터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상장 당일에만 잠깐 6만 원까지 몇 프로, 1%, 2% 정도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공모가 약 6만 원 대비해서 3만 원까지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롯데렌탈 너무 기업가치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해서 기업 상장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 자, 왜 주가가 무너졌는 거 하니 보통 이제 좋은 회사들은 기관에서 내가 이 주식을 한 달 동안 안 팔겠습니다. 3개월 동안 안 팔겠습니다. 6개월 동안 안 팔겠습니다. 확약을 걸어놓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 6개월 확약 1%, 3개월 확약 0.4%, 1개월 확약 11% 정도가 있었고요. 그 외 미확약 주식을 상장시키자마자 바로 처분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 IPO로 공모한 물량들 중에서 88%, 87%에 해당되는 물량이 우리 보호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되자마자 우리 물량들이 지금 차익 실현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 프리 IPO 진행했던 우리 초기 투자자들은 수익이 났지만 이때 공모 참여했던 일반 투자자들과 그리고 이 주식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샀었던 거의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좀 물려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느 구간 매도하기 좋은 구간인가, 어느 구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42,000원 정도로 확인되는데 자, 여기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이 장대 양봉을 뽑아낸 캔들의 시가, 저가가 39,500원, 그리고 이 고가가 41,5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요한 변곡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우리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니까 이 회사가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48,000원까지의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 변곡점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자, 이탈하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게 되죠? 돌파 시점에는 여기가, 돌파 전에는 여기가 자, 저항이었으나 돌파하고 나서는 여기가 지지 구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지지 구간을 차례대로 이탈하니까 여기 지금 39,500원과 41,000원이 저항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가격 조정 이후에 이 박스권 등락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술적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저가 34,000원, 35,500원 부근이 이 주식의 우리 박스권 하단, 즉 매수하기 좋은 저가 매수의 구간이고 이 주식의 추세 상단 39,500원과 41,500원 구간이 이 주식을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시작점, 변곡점이 39,500원, 41,500원인데 여기를 이탈한 시점부터는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게 되고 실제로 39,500원 저항받고 주가 조정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뭐 짧게 대응을 하고자 하시면 저는 37,000원, 37,000원 500원을 이탈했을 때 비중 정리하시고 나머지 비중
정리한 비중은 다시 35,500원 그리고 34,0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 수량을 더 늘려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그다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박스권 상단 39,500원 1차 목표, 2차 목표가 41,500원 구간을 목표로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이 회사의 그 박스권 구간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39,500원과 41,500원 구간이 이 주식에 매도하기 좋은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이 저항을 뚫어내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5월달, 6월달 지수 무너지면서 여기가 과거에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지지로서의 작용을 못했다라는 것은 여기가 저항이다. 즉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이 42,300원 정도가 되시는데 저는 거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게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동사가 사업 영역이 뭐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아니라 뭐 차량을 렌트해주고 중고차를 판매함으로써의 매출인데 자, 비슷한 시기에 상장됐던 우리 K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자, 바닥 3만 원에서 지금 자, 47,000원까지 거의 50% 60% 시세 분출하고 지금 박스권 기간 조정의 구간 좀 거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래 대금의 증가도 없고 특별히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 박스권 등락을 예상하도록 하겠고요. 그 관점에서 이 추세 하단 평단가 관리하시고 우리 1차 목표가 이제 추세 상단 그리고 추세 상단의 상단인 우리 41,500원 구간 최종 목표로 우리 엑시트 구도 출구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7,000원에서 37,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고 반등에 나서게 된다면 41,500원을 목표로 추가 시세를 기대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가라든지 또 비중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또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위한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은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두 가지 번호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는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 통한 소통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님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한강통신 대한광통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네. 되세요? 3,880, 3,880원에 비중 얼마나 20%. 담으셨어요? 20%. 20% 담으셨고요. 예. 3,88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보유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유,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예. 와, 빨리 탈출하고 싶으시겠네요. 예, 예. 네,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어떻게 하면 탈퇴할 수 있을까? 네. 아, 이게 계속, 알겠습니다. 예. 매수 계속- 시점도 네. 궁금하고, 네네. 예, 이까지는 갈 수 있을란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얼른 좀 올라왔으면 하는데 시장이 좀 차근차근 올라오는 듯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한광통신에 대한 대응 전략 제가 빠르게 저희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임상현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하게 이제 매수하게 된 뭐 동기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예, 여보세요. 질문을 좀 할게요. 예, 예. 예, 특별히 매수하게 된 동기 뭐 주변에서 좋다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자기 소신이 있어서 예. 했는지 궁금해서요. 예, 주변에서 예, 좋다고 해가지고 아. 이걸 좀 길게 좀 갖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뭐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전문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런 이슈 때문에 항시 기대감도 갖고요. 또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광통신 매출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좀 아닙니다. 기대감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5G에 관련된 또는 광케이블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1분기 실적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수급적인 요소, 테마적인 요소, 장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x4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고점이 얼마입니까? 5,000원이죠. 그러죠. 이 반토막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누기 25,000원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식은 5,000원인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현재 이 22,500원 절반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주고 이제 겨우 50%를 돌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약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부분들이 여기가 진바닥이냐 진바닥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이 고점에서 보면은 이 하락에 대한 기준 시간에 대칭적으로 기간 조정, 그러니까 쌍바닥이 되면은 이거는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세 반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올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 사이클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주봉상으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빠졌냐고 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20주. 약 5개월 정도 빠졌죠. 그 다음에 바닥과 바닥, 쌍바닥까지가 20주. 제가 이제 마술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락과 기간 행보의 대칭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급락이 됐죠. 급락이 됐던 부분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14일 동안 하락을 했죠. 그러면은 쌍바닥까지가 얼마일까요? 무조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그어볼까요? 자, 1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급락이 다가오면은 이 급락의 기준 파동의 대칭이나 2분의 1점에서 쌍바닥이나 이런 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본파동이기 때문에 상승이 앞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약간 오버슈팅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는 뭐라고 일반적으로 무조건 20일마다 또는 22설마다 튀고 간다겠죠. 여기서 좀 등락을 보이지만 한번 좀 더 빠질 요소가 있고 행보 등락을 할 요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좀 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2,000원대죠. 2,000원대고 지금 50%도 안 된 2,700원이 고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조정이 한 일주일 이상 조정이 되더라도 한 번 더 슈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000원 좀 플러스 알파선까지는 충분하게 반등을 좀 주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원에서 진폭이 700원 진폭이죠. 여기서 따블을 하게 되면 700원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2,700원에 700원. 빨리 계산해 보셔야 돼요. 왜? 내 주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3,300원이죠. 3,3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제시하겠습니다. 예, 도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지금은 물타기를 좀 빠지면 물타기를 하시고 빠지지 않으면 네.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내려가면 물타기 해도 되는지. 한 2,500원 정도가 되면은 21선 같이 오면은 물타기를 하시고 2,400원에서 500원 정도까지 오면은 물타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올라가면은 매수가가 오지 못할지라도 일단은 3,300원 내외에서 되면은 매도를 했다가 딴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이 좀 좋다.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5G가 투자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뒤에 이 3,300원 선 반등을 기대해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후성인데요. 18,860원에 네. 45%예요. 18,860원에 비중 45%시고요. 네. 네, 후성 오늘 18,800원에 또 마무리가 됐으니까 오늘 종가와 거의 유사하시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아, 최근에 들어가셨고요. 네. 근데 후성이 5월 말만 하더라도 한 27,450원 신고가 찍고 지금 이제 18,800원까지 좀 내린 상황인데 네. 2차 전지 소재주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강세 흐름으로 올라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저 그래서 이거를 네. 그냥 매도를 하고요. 네. 오늘 추천하신 가온칩스가 많이들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아타도 될까? 종목 교체하실 네, 생각이 네. 있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후성을 팔아도 좋을지 그 타이밍이 네.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후성에 대한 대응 전략 제가 바로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청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종목 상담이 하나를 물어보셨는데 1타 2피를 계획하시면서 뭐 가온 미디어인가요? 네, 네. 그것까지 좀 봐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후성 보고 그리고 하차트 네. 간단하게만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제가 목표가를 이야기 드릴 건데 이제 네.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메모 안 하셔도 되고요. 기억을 네. 못 하겠으면은 지금 좀 필기구를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됐어요. 네, 저는 이제 1차 목표가 2만 원까지 네, 단기 대응하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이제 2만 1,000원에서 자, 과거에 이제 일봉상 고가였던 2만 4,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약간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길 바라는 조금은 허황된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좀 비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으로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한 네. 5% 정도 뭐 짧게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목표가 1차 목표가인데 거기서 저는 비중 5에서 10%만 남기고 다수 비중 청산을 권고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서 남은 비중으로 2차 목표가 2만 1,000원 위로 네, 추가 시세에 좀 노려보는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의 이제 평단가와 오늘의 종가가 좀 동일한 상황인데 짧게는 밑으로 손절가 18,000원 그리고 조금 길게는 17,000원까지는 조금 견뎌보셔도 좋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지만 비중이 워낙 크셔가지고 만약에 17,000원, 18,000원 이탈하면은 거기서는 비중 줄이셨다가 나중에 14,800원, 15,8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다시 매수 타이밍 포착해서 저가 매수 진입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로 설정을 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왜 지지선을 제가 매수를 14,500원, 15,500원에서 15,800원에서 공략하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좀 매기가 유입됐던 구간의 캔들의 구간이 자, 우리가 2만 원에서 2만 1,000원 구간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 주식이 이제 박스권 상단 우리 5,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수백 퍼센트 올라가고 나서 이 주식에 매도하기 좋은 구간은 27,000원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 과거에 거래대금 수반했던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때 거래했었던 모든 주체들. 자, 이 거래대금 곱하기 현재 가격 곱하면 이때 거래했던 주체들의 거래대금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거래대금이 물려있는 사람들의 단가가 21,000원, 21,000원 위로 올라갈수록 이들이 물려있는 물량들 내가 본전 오면 매도해야지라는 그런 심리상의 그런 매물벽들이 굉장히 두터운 구간이 2만 원과 2만 1,000원 구간부터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구간 저항받고 저는 이제 조정의 가능성을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후성이라는 기업이 이제 2차 전지 소재도 만들고 반도체 소재도 만드니까 앞으로 그런 기업 전망, 멀티플 높게 평가가 돼서 지금의 좀 수백 퍼센트 시세가 나왔지만 지금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시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네, 한 1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총이 조 단위의 우량주인데 대형주인데 자, 매출액은 작년에 한 해 3,800억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자, 지금의 주가는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했을 때 동사가 실적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실적 기반하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로 지금 우리 이제 후성 종목이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1,000억 정도의 그런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라는 공시가 우리 7월 1일 우리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차 전지 전해질 생산 시설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자, 완공 일자가 보시면 내년 9월입니다. 즉 내년 9월까지는
공장을 증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 공장이 증설돼야 1,000억을 들여서 공장 증설하는 게 완공이 내년 9월에 되어야 그때부터 생산 캐파가 증가하고 이 이후에 공장 증설한 이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 9월까지는 네,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것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저는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의 이제 전환사채라고 이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자금 조달을 동사가 받았습니다. 1,000억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을 이제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그 단가가 주당 17,000원 정도가 되고요. 이 이제 사채, 채권이죠. 이 채권을 이제 전환 청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26년 7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 1,000억 원을 이 회사에 투자한 자들은 27년까지 주가가 17,000원 위로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좀 그림이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까 시청자님 공시 보셨죠? 네. 공장 증설 언제 완공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네. 내년 9월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네, 시청자님이 내년 9월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첫 번째? 아니요. 못 기다리시죠? 지금 그런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빨리 그러니까 갈아타야 이거는 돼요. 내년 9월 이후에 실적이 폭발하고 그 폭발하는 모멘텀을 이 1,000억 원 투자한 자들은 네, 26년 길게 바라보고 이 1,00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했고 이 1,000억은 지금 공장 증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당장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내년 9월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체크해서 저는 단기 목표가 2만 원, 2만 1,000원 오면 과거의 저항 구간에서 시청자님 익절하고 단기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아까 이제 전환사채 1,000억 원 네. 들고 있는 자들 평단가가 17,0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아까 공시 이제 전환사채 1,000억 원 조달받은 자들의 평단가가 17,000원이기 때문에 그 평단가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 1,000억 원 큰 손들을 단가보다 낮은 14,800원, 15,500원 여기 구간까지 조정받으면 자, 큰 손들 단가보다 10%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서의 재진 있기에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이 자, 과거에는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자, 14,800원, 15,800원 구간이 과거에 계속 저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항을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 지점부터는 이 14,800원이 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다시 최근 차트를 보시면 과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1,000억 원 조달한 쪽에 그런 한 팀인지 뭐 아니면 1,000억 원 조달한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돈을 써서 14,800원 위로 주가를 끌어올려 놨는데 이 14,800원을 이탈시키면 이 돈을 써서 끌어올린 이유가 없어지죠. 그 관점에서 이제 14,800원에서 정확하게 가격대 지지 반등을 받았던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이 14,800원 그리고 15,500원, 15,7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이 추세 하단에서 제공량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청자님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2만 원까지 비중 5%, 10% 정도 남기고는 네, 약 수익권에서 익절하는 전략, 밑으로 짧게는 18,000원, 17,000원 지지선 대응하시는 거를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말이 좀 많았는데 좀 뭐 이해가 잘 알아들었어요.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호성 종목 상담 굉장히 꼼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이게 후끈 달아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2만 원 선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명료하게 짚어드렸는데요. 호성 눈여겨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상담은 또 문자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HQ 종목이고요. 1,69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IHQ 엔터주죠. IHQ 1,695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오늘 종가가 730원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거의 작년 말경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종목을 또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십니다. 관련된 회사인데 기업 실적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작년 추정치가 6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6억.
그러니까 3년 연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미래 성장성, 최근까지는 메타버스 바람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흐름 때문에 강세를 보이다가 지수 빠지면서 하염없이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 과대가 좀 됐고요. 또 코스닥 시총이 약 1,000억 정도가 되면은 거의 바닥권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급적인 요소, 기술적 요소가 좀 약간 중요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주식이라는 것은 보통 우량주가 아닌 경우는 반토막, 여기서 다시 반토막,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제약 바이오는 8분의 1까지도 빠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이 얼마입니까? 2,900원이죠. 3,000원 잡고, 그럼 3,000원 잡으면 반토막이 어디죠? 1,500원이죠. 1,500원이 있고 1,500원에서 다시 한번 반토막이면은 얼마입니까? 750원이 됩니다. 그럼 750원을 다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의 대략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고점에서 계속 1차 하락을 하다가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요걸 깨고 내려갔죠. 깨고 내려가고 tum에 나오고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를 반등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하락을 좀 했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멈춰줍니까? 다시 4분의 1 토막 7,500원 전후에서 약간 멈춰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결국은 50% 하락, 그다음에 50% 하락. 여기서 하락이 멈춰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시간을 우리가 역산해서 보면은 저점에서 시간이 거꾸로 온다고 보면은 100% 상승, 다시 조정 뒤에 100% 상승, 4배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올랐다 또는 4분의 1 토막 났다. 시간을 반대로 보면은 이게 이제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 상장성이나 여러 가지가 없더라도 한 번은 큰 폭의 반등들은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흐름이 진바닥 가능성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1,500원이죠. 1,500원에서 반토막이니까 750원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가 대략적으로 약 60일 정도 되죠. 그다음에 횡보 등락이 약 3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기준 파동에 대칭이나 2분의 1이 되면은 변곡이 생깁니다. 여기서 들어올릴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행보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또 낙폭이 반토막이 60일 만에 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거꾸로 보세요. 3개월 만에 따블이 나면은 여기가 매도 시점이고 60일 만에 반토막이 났으면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이평선의 흐름에서 한번 보면은 21선의 흐름에서 보면은 61선이 이렇게 우하향이 되고 있고 21선이 대들을 하다가 이렇게 수렴되고 있습니다. 수렴해서 골든 크로스를 향해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튀어줄 확률이 좀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은 이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 이게 저점이 650원에 좀 해당이 되죠. 660원을 잡고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990원이 되겠죠. 약 1,000원 정도 잡고 1,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관점에서 1,650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따블이 돼야 되죠. 그래서 너무 있기 때문에 약 10% 정도는 물타기를 하셨다가 약 1,000원 플러스 알파선 1,000원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 한 1,100원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에서 1,100원 사이에 매도를 물론 번전의 매수를 하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꾸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IHQ는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19,300원의 비중은 28%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2천억 횡령 논란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가가 19,3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08,000
2,500원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이어오신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경에 매수를 해야 이 매수가이신 것 같은데 2천억 횡령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계속해서 좀 가지고 계신 좀 찐 투자자신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또 어떤 또 현명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바로 민경철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네, 신우님 일단 문자 상담이라서 제가 이제 신우님의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게 굉장히 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뭐 5배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2천억 정도 횡령을 하면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회사 자본금이 2천억 정도가 됐는데 네. 그 2천억을 빼돌려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 횡령한 사람이 금을 사 가지고 네. 이번에 금값이 올라서 좀 금을 다 회수해가지고 다행히 그 횡령금을 우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돌려받아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알고 금이 올라갈 걸 알고 좀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될 만큼 처음에는 이러한 횡령이 되게 문제화가 됐지만 지금은 그런 공포감이 줄어들면서 그래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거래 재개가 된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거 공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올해 1월 10일 증권가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이슈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가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자기 자본 대비 108%에 해당되는 2,200억을 횡령했다. 그리고 이거를 직원이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뭐 경영진들이 뭐 시켜서 뭐 투자라는 거 투자했습니다. 이런 뭐 이야기들까지 있었을 만큼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횡령을 진행한 사람들 이제 구속돼 가지고 이제 수사 중에 있었었고 이제 관련된 부분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가 좀 재개가 된 좀 구사일생의 그런 뭐 1,000원을 쓴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자 2014년도의 저점 수준과 코로나 폭락장 터졌을 때 2020년도 3월달 저점 수준에서 공략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7배 정도의 수익권까지 도달을 했지만 지금의 구간은 자, 이 88,000원을 이탈했을 때 하방이 63,000원까지 좀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의 구간에서 동종목, 자, 현재 구간 11,500원 구간이 이 주식에 매도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우리 주요한 지지선, 자, 105,000원 구간을 이탈했을 때 저는 전량 익절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 88,0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 비중 조금으로 단타 치시거나 아니면 63,000원 깨지 않고 반등할 때 비중 소액으로 단기적인 시세 노려보는 쪽으로 추후에 추가 수익 좀 챙겨가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5배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의 구간은 뭐 다른 종목들 우리 6월달, 5월달 폭락장 오면서 다 이제 폭락했는데 오히려 이 주식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거리 정지 기간 동안 금에 투자했는데 그 금이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증시 빠진 거에 비해서 이 박스권 구간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위기였지만 뭐 잘 거래 재개가 됐고 여기서 저는 뭐 더 볼 필요 없이 5배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에서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매도하기 좋은 폭등한 고점 영역대에 위치해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자 105,000원 이탈하면은 전량 익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5,000원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량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든든한 이 두 분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또는 임상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이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의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